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덕대를 한다고 그러죠.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밝혔고 여러 언론들이 따라 쓰고 있습니다. 이 덕대 날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덕대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해했다 이런 이야기가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한이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언론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워지면서 윤한 독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건의를 끊임없이 해왔고 윤석열이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 결국은 이렇게 독대를 받아들인 배경 이것은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때가 좀 늦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권의 이 공세, 야권의 공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야권의 공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가진 리스크를 야권이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모든 것들을 파헤치고 이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 우리 이러다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 덕대가 가능할 것이냐, 진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대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전에 의제들이 사전 조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의제 사전 조율에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건희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게 없죠.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조계 선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좀 잘해라 라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배님 그건 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 컬럼에서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이가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의 그 향후 어떤 처분에 대해서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윤석열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죠.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의대 정원 문제 역시 윤석열은 앞뒤 모르고 앞뒤 구분 못하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모두 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고 병원에 나오지 않은 지가 지금 얼마인데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 뭐 대학 의대를 5년제로 바꿔야 된다 이따위 말을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후퇴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의대 정원 문제도 윤석열은 절대 한동훈과 타협하거나 한동훈이 말대로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독대 이야기를 이렇게 던진 이유는 뭘까? 특히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것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부 여당이 긴밀하게 협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정구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주십시오 라는 선거운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10월 16일 이후로 미룹니까? 하려면 바로 들어와서 해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한다라고 에드벌룬만 띄워놓고 안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한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김건희 문제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논의하고 윤석열이가 뒤로 후퇴하게 된다면 윤석열 입장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자기가 이것을 가장 잘하는 일로 지금 본인은 꼽고 있잖아요. 의료 계획이라고. 근데 이 부분을 한동훈이가 나서서 갑자기 이거 뭐 2,000명이 아니고요. 그냥 올해 한 500명 뭐 이렇게
그 조율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이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거잖아요. 그건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째. 두 번째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건질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또 지천만 듣고 나오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 단일 후보 김경지 후보가 대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이미 단일화를 했고, 그래서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라도 잡아야 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독대를 안 해주더라도 해준 것처럼 선거 전까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독대를 한다 하더라도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저도 뭐 신문을 쭉 한 너댓 개를 봤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4표 이상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한동훈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던데, 그건 빵점짜리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꿈쩍이나 할 대통령입니까? 그건 다만 기자들의 분석일 뿐이다. 쓰잘데기 없는 분석인 것이죠. 이렇게 막 분석합니다. 야,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이 만나서 다시 좀 다독이는 거 아니야? 또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설특검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런 건데, 상설특검은 한동훈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대통령은 무조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것에 대해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을 통해서 삼부토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위기감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만나려고 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던데, 가짜 분석.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전국의 전환점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도 있던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물론 마누라 말만 듣죠. 마누라 말만 듣는데 한동훈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문제가 아무리 크게 터져도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김대남 행정관 문제 터져도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독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탄핵 당하지 않으려면 한동훈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한동훈의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탄핵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이 말을 듣고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합니까? 안 그래요. 박근혜 때 보세요. 그 대표가 누군들 뭔 상관이 있어,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정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동훈이가 부탁을 했고, 대통령실이 그래 받아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주지. 재보궐선거에서 금정에서요, 국민의힘이 패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이기겠죠.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금정구청장에 딱 당선되는 순간 한동훈은 그날 날아간다니까. 그날 날아가. 그런데 무슨 그날 이후에 독대가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그 닭 모이를 주러 갔는데 닭이 죽어 있어 이미. 그러면 그 모이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살아 있어요 아직. 네, 하여튼 거기에다가 이제 한동훈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래. 한동훈이가 부산 금정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당 일각에서 김건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동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그러면 기자들이 김 여사의 활동이 좀 자제돼야 된다고 당 일각에서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도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동훈은 얼마나 쫄아있냐면 나도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따옴표 붙여서 딱 워딩을 못 한다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말을 빌어서 나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이 친구는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자기 소신껏 이야기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 치고 나가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가 브리핑을 통해서라든가 자기의 의견을 밝힌 적은 없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 뒤에다가 코멘트하는 형태로 자기 입장을 밝히는 매우 소심한 성격입니다. 굉장히 소심해. 그래가지고 이 소심한 게 나도 이해는 돼요. 아기 때부터 윤석열이한테 하도 두드려 맞고 살아가지고 지금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말하면 거기에다가 김건희가 활동을 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빠져나갈 길을 터놓는 거죠. 윤석열이가 너 불러다가 너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했지. 난 구체적으로 내가 주어, 이런 수로 이런 걸 정확히 한 거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매우 소심하고 비겁한 친구다. 지금 이쯤 되면 한동훈은 브리핑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 해야죠. 그래서 김건희의 그 통치자적인 저런 모습은 안 된다. 대통령은 김건희를 쳐내라. 사저로 쫓아내라. 그건 동아일보가 한 말이고. 하여튼 외부 활동 자제해라. 마표도에 가가지고 지가 대통령인 척하는 그런 짓거리 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을 지금 못해. 무서워가지고. 얘가 하도 아기 때부터 맞아가지고 진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하여튼 그 병아리 때 두들겨 맞은 닭은 어른 닭이 돼도 쪽을 못 씁니다. 그게 한동훈 병아리를 생각나게 한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가 너무너무 답답했나 봐요. 양상훈 주필이 있습니다. 양상훈 주필. 이분이 칼럼을 또 쓰셨어. 김 특검 가능성 98%는 윤위기 지수다. 그랬습니다. 국힘 108명 무조건 지지는 허상으로 드러났다. 어디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드러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표가 194표에 달했다고 양상훈 주필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통과 가능성이 97%다. 그리고 무효, 기권 2표까지 합하면 98% 바로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라고 양상훈 주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할 경우 그러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법리를 떠나서 김 여사는 인위적 성형으로 미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공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공정이 어떻고 원칙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이야기하던 그 윤석열이 입만 벌리면 다 구라였다. 입벌구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특검법이 내용이 조금 수정이 돼서 발의가 되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양상훈 주필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윤 대통령 부부의 처신과 언행이 잇따라 폭로되고 명태균 또 김대남 이야기죠. 이런 것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 끝을 알기 힘들다. 최근 공무원 후배를 만난 한 분이 공무원들을 보니 지금은 마치 무정부 상태 같았다라고 그 공무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태 역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김 여사 특검 실현 가능성은 98%는 그대로 윤 정부 위기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을 국민은 다 아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직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궁금하다라고 양상훈 주필이 썼는데 궁금한 게 아니지. 윤 대통령이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라고 썼어야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니까 그렇게 세게 못 쓰고 막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라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살 궁리를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오랜 경고는
지금 윤 대통령에게 절실한 지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그중에서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네? 자기들이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이재명을 어떻게든 마녀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놨는데 딱 앉혀놓으니까 하는 짓거리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다. 윤석열은 말아먹을 능력도 없다. 그럼 누가 말아먹고 있어요? 지금 마누라가 말아먹고 있잖아. 필리핀 가서 방명록 쓰면서 몇 번을 컨닝해가지고 그 두세 줄을 씁니까? 그걸 못 써? 나도 쓰겠다, 나도. 그 정도는 애워갖고 좀 다니라고. 필리핀 대통령이 얼척이 없나 봐. 그냥 그걸 쳐다보면서 그냥 거의 헛웃음 표정이야, 표정이. 나라를 김건희가 말아먹고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지금 미칠 지경이다. 조중동은 책임져야 돼. 이런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이런 대통령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들을 지지하고 그가 최고라고 기사 썼던 기자들 책임져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마치겠습니다.